방송 원고의 기준인데 FOMC 회의가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1년 방송 화면인데 요걸 한번 수정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예요. 뭐 1월, 2월, 1월, 3월, 4월, 6월 그리고 7월, 9월, 11월, 12월이에요. 5월 13일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1월, 3월, 4월이 아니라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8차례가 열렸고 올해 들어서도 이제 뭐 3월, 1월, 3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3월 이후에 6월 달 기준에서 16일 목요일 기준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에 03시인 거죠. 현지 시간은 뭐 03시가 아니죠. 그래서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 경제 전망 그리고 성명서 금리 결정 그리고 FOMC 기자 회견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께 전 내용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16일 날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라 오바.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좀 이런 거 부럽지 않으세요? 방 안의 분위기입니다. 방이 4개의 유료방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들 의견 또 신문 기사 내용 서로 공유하시고 이런 이슈가 있네요. 아우 시간 내에서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장중에 서로 뽑아낸 종목군들 또 전략 또 주도주 또 주도주에 대한 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려드리고 동영상 전략 잡아서 올려드리고 포트 잡아서 올려드리고 계장치 종목군 잡아서 올려드리고 또 불기둥 마스터님이 변동성 종목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돼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돼 파월 의장 인터뷰 내용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여 왔습니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거를 이제 그 실시간 동시 통역 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서 그쪽 이제 경제 채널 들어가서 제가 실시간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경제 동향, 경기 동향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자신감은 있다가 아니라 자신감이 뛰어나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고 일시적으로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잡아낼 수 있다. 금리를 조금 급격히 올리더라도 이 부분 잡아낼 수 있고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체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이겨낼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 쉽게 얘기하면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의 흐름처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굉장히 지금 뭐 지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 이겨나갈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런 부분이 이제 유가 부분의 안정화를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들여다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시장의 해석인데요. 시장에 대한 해석인데 요맘때 돼서 뭐 지금 뭐 물론 시간의 흐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유럽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요 정도 위치에서 윤정도는 강하게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남들이 다 시장 큰일 났어 죽었어 난리 났어 할 때 시장이 큰일 났어 죽었어 난리 났어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빼고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형주 빼서 잡주를 매매하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시장이 어려우면 다 빼서 쉬셔야 됩니다라는 자신감을 드리든가 쉴 수 있는 용기를 드리든가 그게 아니고 이게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무 과도한 조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과도한 측면에서의 옥석 가리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들고 올려줄까에 옥석 가리기는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조금 이따가 이제 종목별로 이번 그 짧은 구간 시장이 지금 어찌됐건 6% 수준의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 6% 수준의 조정 대비 시장의 주도주들은 어떻게 움직임이 형성돼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들여다놓고 보면서 해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한번 뭐 들여다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6월 회의 결과는 28년 만에 자이언스 스텝 75bp를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인 긴축은 계속해서 뭐 변화 없이 진행을 할 거다. 예, 그래서 일단 올해 말까지의 기준금리가 3.4%, 내년에 3.8%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전에 형성됐던 그 금리가 2.5%였어요. 그때보다는 사실 돈이 더 뿌려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뿌려졌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경기부양책 돈을 더 뿌렸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준금리는 2.5에서 더 높아질 수 있죠, 충분히. 예. 거기에 이제 지난 2006년 6월달 금리는 5.25%였습니다. 5.25%에서도 경기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잘 흘러갔어요. 위원들은 24년도에 금리가 3.4로, 내년에 이제 23년도에 3.8인데 다시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윤정도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준을 뭐라 그랬어요? 금리를 인하할 만큼 지표가 부정적이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금리 인상 쪽이 지속되고 있는 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보다 그만큼 자신감,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물가를 잡더라도 경기에 대한 기준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표출이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 지금 즈음에 CPI와 PPI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연 진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주변에 나와 있는 뉴스의 내용처럼 CPI, PPI가 시장에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PI, PPI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의 인플레이션 8.6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자가 이렇게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읽어보시면 제조업자가,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걸로 전체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선행한다.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고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 생산자 물가지수는 판매자 시간에서 물가 변동의 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대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원가 설정 범위의 기준으로라고도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해내는데,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재활 뭐가 됐든 생산을 해내는데, 상품을 생산해내는데 그 상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니까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판매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제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외를 하느냐, 식품과 에너지는 최근에 놓고 보신 것처럼 식품과 에너지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에 의한 변동성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얘네들의 변동이 너무 크니까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를 놓고 본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품 시장의 전체적인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품목을 조금씩 조절하는데 예를 들면 21개 품목에 대한 CRB 차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원유, 그다음에 뭐 금, 또 뭐 옥수수, 구리 뭐 이런 원자재를 다 묶어서 통으로 묶어서 CRB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덱스 지수화해서 보는 그러한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CRB 차트에서 당연히 원유의 비중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이 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유하고 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차트를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수에서도 대형주의 기준이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거든요. 그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중 100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러면 그 종목을 빼고 난 지수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형주 지수도 따로 보기도 하고 소형주 지수도 따로 보기도 하고 또 업종별로도 따로 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근원과 일반 생산자 물가 지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근원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가장 큰 에너지와 식품은 제외를 한다.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요 뭐랄까 생산자 물가 지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 지표를 볼 때 별을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별 3개짜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별이 3개일까요? 얘가 별이 3개일까요? 어제 배운 거예요. 여쭤볼게요. 생산자 물가 지수의 별이 3개짜리는 1, 2, 3, 4로 내가 할게요. 1, 2, 3, 4. 어차피 이거 참 해도 안 해도 참 이 머리 아픈 게 왜냐면 요즘에 접속 인원도 적으시고 이 대답도 잘 안 하시는데 이거 해봐야 참 남는 것도 없고 서로 빈정만 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전월 연대비 그 다음에 전월 대비 마찬가지로 근원 생산자 물가지에서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어느 것이 별 3개짜리일까요? 별을 3개를 준다면 이 중에 1개만 별이 3개고 나머지는 2개 1개입니다.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셔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냥 이것조차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야 물가지수가 뭐 어떻길래 야 41년 만에 사상최대치라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가 있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가 있습니다. 그럼 별 3개짜리는 1, 2, 3, 4번 중에서 어느 거를 별 3개를 줄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해서의 답변을 한번 주세요. 답변 없으면 이제 방송 끝내고 그렇게 하셔서 주린열공 선생님은 4번 주린열공 선생님은 4번 그리고 우리 왈떡 필팍 선생님은 전월 근원
전월 근원 역시 4번이네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이거 다 맞히면 윤정도 막말로 뭘 먹고 사나. 이성섭 선생님께서도 일단 4번 근월 생산자 물가지수 4번, 주린열공 선생님 4번, 또 두 분 이외에 없어요? 틀리더라도 문나 선생님, 문나 선생님 4번, 우리 공부쟁이 문나 선생님 4번, 또 없으세요? 최소 5명은 대답을 해야지. 날마다 대박 선생님, 여기 계시네. 날마다 주식 어쩔 선생님 몰라요. 몰라요. 날마다 대박 선생님 4번. 영준 선생님도 4번. 정답이 안 나오는데. 정답이 안 나오는데 다 4번으로 가는데. 정답이 안 나와요, 지금. 정답 맞히시는 분들은 뭘 드려야 될까? 정답 맞추시는 분은 25일날 강연회 때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해드릴게요. 4번이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별이 3개짜리. 난 모르겠다 0번.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난 모르겠다 0번. 지금 저 한번 봅시다. 얼마나 유튜브에도 인원이 별로 안 계셔 지금. 사실 저도 뭐 방송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유튜브 방에는 어디 얼마나 계시나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유튜브 방에 28분 뿐이 안 계셔. 야, 이거 윤청도 참 이제 큰일 났네. 몇백 명씩 들어와 계시다가 고럼 1번, 주식 어쨌든 그럼 1번, 주린열건 선생님 2번, 0번, 1번. 야, 답은 이겁니다. 2번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해서가 별이 3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아셔야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찌됐건 생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라인을 돌려. 예를 들면 공장 라인을 돌려. 그럼 뭐가 들어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죠? 생산을 할 때 에너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식품도 제조를 해. 예를 들면 판매 상품이 식품이야. 가공식품이야. 그럼 식품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의 변동성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형성돼 있지만 그렇지만 생산자의 물가지수에서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간 근원이 아닌 제외한 근원이 아닌 다 들어간 물가지수고 그 다음에 연이 아닌 월로 본다. 전월 대비해서 올라갔느냐. 왜 전월 대비를 기준 잡냐면 예를 들면 1년 전과 지금의 기준은 1년 전에 돈 무지하게 뿌려댔잖아요. 1년 전에 계속 돈을 계속 뿌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커진 거죠, 사실. 경기부양책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바뀐 부분이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바뀐 부분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별 3개는 어떻게? 요거 제가 다시 지워놓고 아까 뿌려드린 이 파일 자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 직원분이 다시 올려줬나 모르겠는데 생산자표 여기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MOM 전월 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별이 3개짜리는 결국은 전월 대비 일반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를 본단 말이에요. 근원이 아닌 그죠?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전부 다 포함된 거를 전월 대비해서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전월 대비해서의 비교의 흐름이기 때문에 큰 변화도 없고 예측 범위에서 뭐 거의 뭐 부합돼 있고 뭐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눈에 띄게 보려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전년 대비.
근데 전년 대비해서는 별이 하나예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는 별이 하나입니다. 자, 바로 위에 있죠. 전년 대비해서는 별이 하나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월의 기준이 별이 2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편한 구조로 형성이 된 게 이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보실 때 기준. 내일 당장 시장이 뭐 미끄러지고 새벽에 미끄러지고 그걸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3월의 기준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3월에 금리를 올려서 올리는 달에 절정에 달했다고 치면,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찌됐건 떨어져 내려갔죠. 근데 이제 전 월로 놓고 본다는 게 이제 3월 달에 올리고 4월 5월은 어떻게 됐냐, 사실 그걸 놓고 보는 건데, 그렇게 안 보고 작년 3월 대비 올 3월, 작년 4월 대비 올 4월, 작년 5월 대비 올 5월,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11.2에서 10.8로 낮아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던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월 달까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뉴스는 작년 거랑 비교하고 난리야. 문나님, 또 승질 나오시네. 그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가파를 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였다고. 이렇게 가파를 때 조금 늦어졌지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였다고. 1월 달에 10% 찍을 때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었다고. 근데 거기 대비 조금 더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호들갑을 떠는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수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수만. 그래서 뭐 비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윤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19 터지고 여러분 140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3월 달에 2020년 3월에 정신 나간 윤정도도 아니고 방송 나와서 악을 쓰면서, 자, 이거요 빠르면요, 지금 3월이죠. 3월에 1400포인트대까지 밀렸어요. 이거 빠르면요 4월 달에요 2000 갈 수 있습니다. 아니 600포인트 올라온다는 거 아니야? 한 방에 500, 600. 아니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왜 못 올라와? 근데 사스나 메르스 때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전 세계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를 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죠. 추경, 우리나라 같은 추경. 그렇게 되면서 바로 잡아냅니다. 살려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왔다고. 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윤정도 말만 믿으라니까요.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에 3월 달에 1439까지 내려오는데 저기다 대고 2000 넘길 수 있다. 빠르면 4월에 2000 넘긴다 할 때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 다. 윤정도 전역선 유료 활동한다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매수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1957까지 와버립니다. 1957까지 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2600을 넘길 수 있을까? 진짜 넘길 수 있을까? 윤정도는 악을 쓰고 넘긴다 그래요. 그럼 또 손가락질하면서 저 윤정도 유료 활동하면서 저 모객 활동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지. 돈을 상상을 초월하게 뿌렸는데 안 올라가겠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300까지 가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 앞전에 정정 불안도 있고 대선 앞두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월 달까지 해서 끌어올려진 미국 증시의 경우 1월 달까지 고점을 찍잖아요. 아까 보니까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월 달까지 했을 때 10%였어. 지금 더 올라온 것도 없어. 가파르게 올라올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V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놓고 생각하세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또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코로나19 때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코로나19 때 공포감과 지금의 전쟁의 공포감. 근데 전쟁 공포감은 솔직히 뭐 한두 번 겪어봅니까? 남미, 중동, 아프리카, 뭐 베트남전은 없겠어요? 베트남전. 하여간에 다시 지표 보시면은 이걸로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진짜 웃기지도 않죠. 2021년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었네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었네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니 금리를 올려가면서 빅스텝을 밟아가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왜 빠르게 안 잡힌 거야? 근데 잡혔어. 사실은 잡혔죠. 생산자 물가지수 말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자. 오케이. 자,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똑같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식품과 에너지는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갑시다. 연 단위로 했을 때 1번 연 단위로 본다. 별이 3개짜리가 있어요. 여기서도. 2번 월 단위로 본다. 3번 근원에서 연 단위로 본다. 4번 근원에서 월 단위로 본다. 이 중에 하나만 별이 3개예요. 이 중에 하나만. 정말 죄송한데 한 번 더 가보자고. 재밌잖아. 자, 얼른.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3번이 맞을까? 4번이 맞을까? 어차피 아까 다 틀렸어. 어차피 다 틀리고 우리 그럼 뭐 2번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셔서 맞추셨어. 그죠? 다 틀렸단 말이야. 어차피 다 틀려서 이제 답보록 난 거. 한번 가보자 이거죠. 한번 가보자 이거지.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방송 나오는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번엔 정말 4번. 이번엔 정말 4번. 이성섭 선생님. 이번엔 정말 4번. 주린열공 선생님 4번. 문나님은 지금 빈정 상했어. 뉴스는 작년 거랑 비교하고 난리야. 그냥 빈정이 상하셨어. 그리고 이번엔 정말 4번 이성섭 선생님. 주린열공 선생님 4번. 왈딱 필박 선생님 이번엔 정답 4번. 분위기가 또 없으세요? 오늘따라 왜 VIP 스페셜 방은 조용해? 아까 여기서 저 출석 체크도 다 하셨는데 아롱이 선생님하고 틀려도 되니까 날마다 대박님 4번. 오케이. 또 없어요? 분위기가 싹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의견 없어? 이번엔 정말 4번. 문나님 어디서 빈정상에 또 소주 한 잔 꺼내러 가신 거 아니에요? 또? 문나님은 이번엔 정말 4번. 어떨까요? 이번에는 정말 4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월 단위로 놓고 보는 게 별이 3개예요. 이건 윤정두가 정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식품과 에너지가 너무 외부 요인을 많이 받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걔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물가지수로 설정을 하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근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해서의 월 단위의 기준이 별이 3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 이걸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뭘 놓고 봐요? 근원이 아닌 에너지와 식료품이 다 들어간 그게 다 들어간 주식어쩌 선생님 또 이번에 다 들어간 거를 놓고 보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뉴스에서 보신 거는 8.6을 본 겁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보신 거는 8.6. 웃기지도 않죠? 그게 8.6이야. 그러면 8.6이면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월까지 1월까지 7%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중간에 잠시 쉬었죠. 이때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졌어요. 가졌었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1월 달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친 영향은 몇 월일까요? 3월부터입니다.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26일 날 불거져서 한번 충격이 있었고 지수의 충격. 2월 달에는 그냥 뭐 점진적인 흐름이었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유가가 폭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40년 만에 사상 최대치 물가가 형성이 됐고 거기에 빅스텝을 단행했고 그렇게 해서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뭐 소비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 이거 됐다라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월마트의 실적이 속된 표현으로 개판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소매 판매 실적이 개판이다라고 해서 야 이거 자신감을 갖고 금리를 올렸는데 소비가 위축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돼도 뒤돌아서면 솔직히 얘기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좋아. 그러면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 되고. 아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귀찮아. 그럼 윤정두를 의존하시면 되는 거예요. 윤정두 말이 맞긴 맞아. 내가 뭔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맞긴 맞아. 근데 보여줄 때 윤정두가 뭔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안 보여주던 지표를 보여줘. 그 지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이 맞아. 아니 여기서 요만큼 더 올랐다고 시장이 이렇게 풍비박산날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한 해석의 기준이 잡혀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먼 기간의 그 흐름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두바이 이유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1월, 2월이 요자락이에요. 1월, 2월은 요자락이 1월, 2월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이게 가파르게 올라온 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1월, 2월에 그 일봉이나 주봉을 좀 더 보여드릴 건데 가파르게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오늘 그 시장 조정 중에 한 가지의 요인이 뭡니까? 러시아에서 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등 그런 찌라신 내용도 조금 그 영향을 제가 볼 땐 주는 것 같아요. 뭐 명확하게 이제 뭐 시장 그 흘러가고 나서 이제 또 분석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 게 2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뭐 난리가 났었고 그때 이제 유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오면서 저 꼬리가 달린 거고. 그래서 움직인 거는 사실 이거예요. 근데 시각적으로 볼 때 무지하게 올라왔잖아요. 시각적으로 볼 때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거죠. 시각적으로 볼 때 3월 이후에 유가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 고점까지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로그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 로그 차트가 뭔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로그 차트라는 거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실질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우려가 된다면 이렇게 폭락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 경기가 둔화돼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결제통화 달러 가치가 강세를 띄어서 이 당시에 달러가 허벌나게 약세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고. 이때 뭐야?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의 수준에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폭락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는 유동성, 돈이 풀리면서 수요의 증가로 강세를 띄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저 흐름. 저걸 땡겨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로 보시면 이래요. 저게 3월부터거든요. 3월에 저 흐름이 나왔는데 3월에 왜 1월부터 안 왔냐? 1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저 일봉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3월에 저 흐름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 같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오른 거거든요. 20에서 40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오른 거예요? 50% 오른 겁니다. 40에서 60불이니까.
20% 올랐죠. 50%. 100%가 오르려면 이만큼 올라야 돼요. 응? 근데 더 많이 올라온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 차트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에서 40불까지가 이만큼이 되고 40에서 80불까지가 이만큼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퍼센테이지의 높이. 그럼 실질적으로 유가가 이번에 3, 4, 5, 6 동안에 올라온 부분이 저 꼬리까지 감싸지도 못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때는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흘러갔어요. 지금도 수요의 증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금리를 올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다소 경기가 둔화된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도 소폭 위축이 됐는데 상승률은 거의 비슷해져 있다. 비슷하다. 그게 버겁다는 거죠.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다.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다.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당장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1111 한번 갑시다. 이해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좀 할 수 있다.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윤 정도 말 들으니까 또 그러네. 1111 한번 갑시다. 1111. 그렇죠. 1111. 이해가 좀 되시죠? 아까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그걸 보고 나서 이걸 두바이유 뭐 서부 텍사스 중길 이거는 서부 텍사스 중진료예요. 두바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 올린 거야. WTI 바꿔놔야지 또. WTI.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요 3월부터 2월까지 잘 보세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디에요? 2월 달까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변동성은 제한적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고 뭐건 간에 여기서 갑자기 확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위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버겁게 힘겹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요 기준에서도 이제 로그 차트로 같이 보시면 요걸 조금 더 멀리 당겨서 조금만 멀리 당겨서 요 정도로 볼까요? 2020년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을 네모 박스로 한번 쳐볼게요. 삼각형 20불에서 40불까지로 잡아봅니다. 20불에서 40불 요 높이 이게 100% 오른 거고 그 다음에 40불에서 80불까지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100%잖아요. 그러면 칸의 크기가 두 번째 칸이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100%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죠? 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이걸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캣불 뭐 여기서 여기까지 12월부터 해서 올라왔던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12월부터 올라왔던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3월 이후에 올라온 폭이 12월부터 2월까지 올라왔던 폭 12월부터 12, 1, 2, 3개월 그 다음에 3, 4, 5, 6 뭐 4개월 하여간에 그러면 저 앞전이 더 많이 올랐어. 칸 크기의 높이를 보면요. 그죠? 근데 이게 착시 현상이 로그 차트를 빼고 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오른쪽 게 더 훨씬 많이 오른 것처럼. 응? 오른쪽 게 훨씬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최근 게. 근데 로그로 보시면 오히려 덜 오른 거지.
그죠? 결론은 진짜 그렇게 우려할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그 뭐 사우디로 가잖아요. 모든 자존심 버리고 물가를 잡겠다는 일념 하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세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선 LG화학 자력으로 분명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 9위에서부터 5위까지 시장이 어려워서 시세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 32% 들어올리면서의 시가총액 5위 탈환. 네이버가 오늘 미끄러지면서 순위가 역전이 됐죠. 자,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